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격관TV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TV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멀리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오늘은 좀 창피한 얘기를 하나 전하려고 그래요. 김홍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문재인 정권에서 해양경찰청장에 보임대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모양인데 어떻게 이런 자가 감히 해양경찰청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창피해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비밀 공작을 담당했던 국가정보기관 안에서도 기본 공작 계획서 한번 안 써보고 나와서 운 좋게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국장 차장까지 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과 교원 영색이 통했다는 얘기죠. 즉 거짓과 불의와 위선으로 모든 걸 짜 맞춰서 인생을 그렇게 거지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세상에서 직책은 경찰청장이 되고 국가정보원의 차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너무나도 끔찍하고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서해 공무원 돌아가신 분 이대준 씨라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서해 공무원 피살된 사건을 갖다가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일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죠. 이 수사를 맡고 있던 우리 검찰에서요. 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있었던 이 김홍희가 이런 조사를 또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 그래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고 이대준 씨에게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는 발표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흘러서요. 이런 사람은요, 직권남용도 했고 허위 공문서 작성도 했지만 그냥 대본에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런 인간 말종에게 구속 적부심을 해가지고 다시 신병을 갖다 석방을 해줍니까? 자, 이와 같이 유사한 이 못된 짓을 한 인간이 또 하나 있죠. 서훈이라고 국가안보실장도 했고 거기 가기 전에는 국가정보원장을 했던 자입니다. 자, 근데 이 검찰에서 말이죠. 이 이대준 씨에게 자진 월북을 했다라고 하는 이 근거가 부족한데도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월북했다. 이런 월북 정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을까? 이러한 이유를 조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해경에서 무엇 때문에 이 이대준 씨가 월북을 하려고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지를 알아봤던 거죠. 거기다가 당시에 보면 이대준 씨는요. 한 번 정도는 아마 중국 어선에 잠시 동안 구조가 됐던 걸로 보여져요. 그거를 입증하는 이유가 이 구명조끼에 중국식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복잡한 번자도 아니고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간자체로 쓰여진 그러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을 갖다가 알고서도요, 이 해경청장, 나는 보고서를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비벼서 손금을 없애서 진급을 하고 또 위에 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그저 입에 풀칠하고 그 자리를 연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비루하게 살았다라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마 이 김홍희라고 하는 이 해양경찰청장 이자 말고도 해양경찰청에 연루된 다른 중간 간부들도요. 다 이와 같이 아마 진술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들키지 않았습니까? 단지 미루어야죠. 위에서 지시했다라고. 그죠? 그럼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김홍희한테 다 책임이 간지 몰라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자리가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고 명예의 자리입니다. 근데 국가 공직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돈까지 벌고 명예도 누리고자 한다? 이건요. 도둑놈 아닌 다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자 있죠. 서욱이라고. 이 문재인 정권에선 이 서씨들이 참 요직에 많이 있었는데 인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어떻게. 자, 여기서 보면 이 서욱이라는 자는요.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다 그래요. 청와대로부터 보안 유의 지침을 받고 관계기관, 부대에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군 기밀은 공유하지 않도록 100%를 잘 지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나의 지시를 나의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는 거예요. 이게 군인입니까? 서욱이도 아마 육군 참모총장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갔던 것 같은데, 야, 진짜 똥별들 많이 있다고 하지만 나 이런 똥별은 진짜 세상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부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서 지시했습니다. 위에서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간 말종 박쥐, 낮에는 새가 됐다 밤에는 쥐가 되고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입지를 바꾸고 말을 바꾸는 이와 같은 박지원이가 국정원에서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이대준 씨의 월북 사건을 두고 이게 월북으로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미리 확보되고 미리 입수했던 이대준 씨의 표류와 관련된 또 표류의 가능성을 담긴 그런 우리 특수첩보 사항들은 다 지금 지우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럽니까? 원장님의 지시에 의거해서 삭제했다. 그런데 박지원이가 그 당시에 2020년 9월 23일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것은 그냥 당시 박지원이의 비서실이던 노땡땡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간부회의로 전달이 됐고 이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들은 원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복명복창해서 다 삭제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노땡땡이라는 친구예요. 이 노땡땡은 이 공채과정도 아니에요. 이 정규과정도 아니고 우리 전문 용어로 귀떼기라 그럽니다. 귀떼기라는 거 우리 귀를 그 비속어로 비하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감청반 요원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입사를 했다가 김대중 정권 시절에 그 호남 정권의 힘이 이제 막강해질 때 소위 정규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이제 감사관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영입이 됐다 그러죠. 그 이후에 뭐 그 수준이나 해왔던 행동들은 동료 후배들한테 들어봐도 뭐 이루 말도 못하고 저와도 뭐 한번 해프닝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서 굴림해요. 아주 야비한 그런 인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박지원이 비서실장하면서 얼마나 호가호위를 했겠습니까? 마치 본인이 국정원장인 양 그런 처세를 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잡아다가 족쳐야 돼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그리고 저는 이 오늘 경찰청장 김홍희의 이런 그 비루하고 비겁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국정원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정원을 못 믿어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과의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오랏줄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1700일이 넘게 하셨는데 그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국가정보원의 주요 핵심 간부, 특히 원장 출신들도 모든 책임을 대통령께 미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자들이 국가정보원장을 합니까?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내 목숨까지 던져서 방어해야 되는 게 정보부 수장 아닙니까? 그러한 그 결기도 없이 그러한 담력도 없이 어떻게 국정원장을 해요? 월급 많이 주고 경호원들 따라붙으니까 다니면서 폼 잡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폼 잡으려고 하는 게 국정원장입니까? 아예 어떻게 자녀 하나 없이 혼자 살아오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에게 그 특별활동비로 드렸던 돈들은 196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신 이후에 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고 해오면서 매번 청와대의 수장들인 대통령에게 지급해왔던 돈들이죠. 그러면 그러한 역사는 김대중 때는 안 하고 노무현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한테 돈 줬다는 것을 이야기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사람은 이땡땡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심지어 정규과정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언급하면 대통령한테 책임이 전가되고 자기는 멀쩡할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렇게 협조하고 그런 것을 다 밀고 했던 그 기조실장 출신 이땡땡도 역시 손목에 은색 팔찌 차고 깜빵 생활했어요.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와 같이 국정원의 간부들이란 자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용맹스럽지 못한 그런 천박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국가정보원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전에 부역하고 온갖 아첨과 간신 생활했던 자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나는 정예정보요원이고 이런 식으로 또 자기의 모습을 둔갑하지 않겠어요? 마치 여우새끼들처럼? 그러면 거기에 또 혹하고 넘어가요. 아마 김규현 원장이 현재 그런 여우들한테 휘둘리고 아마 쌓여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갈팡질팡 지금 할 일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결기 있고 용감해야 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소명감을 갖고 그 자리에 그 직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왔어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요, 북에서 이와 같이 많은 간첩을 난파했는데도 지금 우리가 적화 통일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북한이요, 우리만큼만 부패했으면 북한이 이겼어요. 우리를 갖다가 적화 통일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썩어져 있어요. 부패 정도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북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쪽 사회가 병들고 골마가도 적화 통일이 안 되는 게 더 망가지고 더 썩어 있는 북한 외래 집단들은 이 대한민국을 적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어찌 하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이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김홍희 경찰청장, 서우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또 이후에 안보실장, 또 박지원 국정원장, 이와 같은 그 비정상적인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자들의 악행과 거짓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이렇게 아첨하고 이 손바닥 비벼서 손금을 없애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거죠. 아마 앞으로 이 김홍희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가 반성한다 그러면 할복하고 죽기를 바라요. 서욱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서욱이든 김홍희든 아니면 서훈이든 박지원이든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요, 비겁하고 용렬하기 때문에 절대 자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죠? 자살 당하는 거, 그거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다 밝히기 전에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특히 거짓말의 요설의 주인공 박지원 그리고 서훈, 그대들은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오늘은 비겁한 야합주의자, 비겁한 거짓말장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고백을 보면서 논평을 해보았습니다.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